최근 BBC 다큐멘터리 팀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이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질 2등급 이상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취재팀은 원래 청계천이 시멘트 도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쉬리입니다. 최근 청계천에 다시 돌아와 화제가 된 깨끗한 물의 대명사 쉬리. 그 물고기를 품은 위대한 청계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자연 다큐멘터리 팀에 소속된 PD 레이몬드 클라크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동양의 어종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지나 이번엔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고유 어종이 있단 얘기에 조금 설레이며 방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날의 숙소는 청계천 근처였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아름다운 하천에 관심이 생겨 근처로 잡았죠. 근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질 2급 이상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한국의 고유종 쉬리를 청계천에서 바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어종 다큐멘터리 촬영이었어요. BBC에서 아시아에 숨겨진 어류 생태계라는 제목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했거든요. 저는 20년간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경험으로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 PD를 맡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은 중국의 양쯔강에서 시작해서 일본의 도시 하천들을 거쳐 한국의 주요 강들을 촬영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한강과 낙동강 정도만 간단히 촬영하고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한 어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런던 본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집장 톰 워커가 말했죠. 레이몬드, 한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와. 며칠 안에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자.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빨리 끝내고 돌아오자.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계속 놀랐습니다. 도시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고 강들도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거든요.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곳을 찾다 보니 청계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이 눈에 띈 거였죠. 도심 한복판에 하천이 있다니 신기하네라고 생각하면서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나서 짐을 정리한 후 가벼운 산책을 나갔어요. 시차 적응도 할 겸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을 처음 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 한복판인가? 싶을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도심 하천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고기의 생김새와 행동 패턴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20년간 세계 각지의 하천을 다니면서 어류를 촬영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물고기는 분명히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종류였어요. 그런데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어종을 본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근처 낚시용품점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여기 청계천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나요? 가게 주인분이 웃으시며 답해 주셨어요. 요즘 쉬리가 많이 돌아왔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쉬리요? 네, 한국 고유종인데 정말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쉬리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담수어 자료를 미리 조사할 때 봤던 어종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정보였는데 직접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낚시용품점 주인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 근처에서 쉬리를 볼 수 없었어요. 물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런데 청계천 복원 이후로 점점 수질이 좋아지면서 몇 년 전부터 쉬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깨끗해야 쉬리가 살 수 있나요? 수질 2급 이상은 되어야 해요. 정말 까다로운 물고기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쉬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쉬리는 한국의 고유종으로 수질 상태에 극도로 민감한 어종이었어요. 조금만 오염되어도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죽어버리는 정말 까다로운 물고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쉬리가 깨끗한 물의 지표종으로 불린다는 사실이었어요. 쉬리가 서식하는 곳은 무조건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럼 청계천이 정말 깨끗하다는 얘기네.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 본부에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톰,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서울 도심에 정말 깨끗한 하천이 있고 한국 고유종까지 서식하고 있어. 톰 워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레이몬드, 혹시 착각한 거 아냐? 도심에서 그런 깨끗한 물고기가 살 리 없잖아. 다른 동료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레이몬드가 너무 피곤해서 잘못 본 거 아닐까? 아시아 도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20년간 쌓은 경험과 직감이 틀릴 리 없었거든요.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 장비를 가지고 청계천으로 나갔어요. 수중 카메라를 준비해서 직접 쉬리들을 촬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속에 카메라를 넣어보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쉬리들이 정말 건강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서 말이에요. 수중 촬영을 하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하천인가? 물의 투명도도 놀라웠고 무엇보다 쉬리들이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촬영한 영상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단순한 어종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환경 복원의 기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해. 하지만 런던 본부를 설득하는 게 문제였어요.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날 밤 런던 본부와 긴 통화를 했었거든요. 톰 워커 편집장이 마지못해 며칠만 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레이몬드, 정말 특별한 게 있다면 보여줘. 하지만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해. 정말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기회를 얻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청계천에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관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벌써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하천 주변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한 할아버지는 물가에서 쓰레기를 줍고 계셨고 또 다른 분은 수질을 체크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영국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요. 여기 쉬리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쓰레기를 줍고 계시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반갑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 외국에서 오셨구나. 쉬리 보러 왔어요? 네, 정말 신기해서요. 도심에서 이런 깨끗한 물고기를 볼 줄 몰랐거든요. 박영수 할아버지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젊은이, 이 쉬리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정말 더러웠거든요. 언제부터 쉬리가 돌아왔나요? 한 3년 전부터 하나둘씩 보이더니 지금은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청계천 복원 초기에는 쉬리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꾸준히 하천을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점점 수질이 좋아지고 그 결과 쉬리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나와서 청소하고 수질도 확인하고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정말 놀라웠어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스스로 하천을 지키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오전 9시쯤 되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사람들이 청계천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어요. 한 직장인분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쉬리에 대해 아시나요? 아, 그 예쁜 물고기들이요? 물론 알죠. 매일 출근길에 봐요. 손님들이 모두 보호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런 깨끗한 물고기가 우리 도심에 산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점심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대부분 쉬리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아니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런던에서도 도심 하천에 이런 깨끗한 어종이 사는 곳은 없어요. 오후에는 본격적인 수질 측정을 해봤어요. 휴대용 수질 측정기를 가져와서 여러 지점의 물을 검사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pH, 용존산소, 질소 농도 등 모든 지표가 1급수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도심 하천의 수질인가? 스스로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런던의 템즈강과 비교해봐도 청계천의 수질이 훨씬 좋았어요. 심지어 영국의 일부 자연보호구역 하천보다도 깨끗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런던에 두 번째 보고를 했어요. 수질 측정 데이터와 함께 쉬리들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습니다. 톰,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곳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어종 다큐가 아니라 환경복원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야. 하지만 런던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톰 워커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레이몬드, 데이터야 조작할 수 있잖아.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톰, 내가 20년간 다큐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걸 조작할 이유가 있을까?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카메라맨 스티브 존슨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레이몬드, 혹시 한국 정부에서 뭔가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건 아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촬영한 건데도 믿지 않다니. 셋째 날에는 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현지 전문가들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어류학자들을 찾아봤는데 이현주 박사라는 분이 쉬리 전문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현주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우리 쉬리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정말 반가워요. 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 청계천의 쉬리가 언제부터 돌아왔나요? 정확히는 3년 전부터예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 어려웠어요. 도심 하천에 쉬리가 서식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에요. 정부의 복원 사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이 스스로 하천을 지켜온 결과죠. 이현주 박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쉬리는 정말 까다로운 물고기예요. 수온, 수질, 서식지 환경 모든 게 완벽해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계천이 그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된 거죠.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매일 청소하고 수질 모니터링하고 불법 낚시 방지하고 정말 헌신적이에요. 박사님과 함께 청계천을 다시 둘러봤는데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놀라웠어요. 저기 보이는 쉬리들 모두 건강한 상태예요. 스트레스 징후도 없고 번식 활동도 활발해요. 번식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작년부터 자연 번식을 시작했어요. 정말 완벽한 생태계가 복원된 거죠. 그날 밤 세 번째 보고를 런던에 보냈어요. 이현주 박사님과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더 자세한 과학적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톰, 현지 전문가도 이곳이 정말 특별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환경 복원의 성공 사례야. 하지만 며칠 후 런던에서 온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어요. 톰 워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레이몬드, 미안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해 보여. 만약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을 받으면 BBC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레이몬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 보는 쉬리들의 건강한 모습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각하면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였거든요. 넷째 날부터는 정말 체계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본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시민들의 하천 보호 활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계천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수질 상태를 확인하셨고, 한 대학생은 쓰레기가 없는지 점검하면서 지나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질 모니터링을 하시는 최영희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매일 이렇게 하시나요? 네, 벌써 2년째예요. 쉬리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지켜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보람있어요.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우리 동네에 산다니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최영희 아주머니는 전문 장비는 아니지만 간단한 수질 측정기로 매일 산도와 용존 산소를 확인하고 계셨어요.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구청에 신고해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정밀 검사를 해주거든요. 대학생 자원봉사자 김민수 씨와도 만날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시나요? 1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환경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계속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쉬리들이 건강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볼 때요. 정말 뿌듯해요. 김민수 씨가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외국분도 우리 쉬리를 보러 오셨구나.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을 거예요. 젊은 세대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천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오전 10시쯤에는 환경단체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청계천환경보호회 회장이신 김성호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 이런 활동을 하셨나요? 청계천 복원 직후부터요. 벌써 20년 넘었네요. 김성호 회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복원만 하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지켜나가야 진짜 복원이 되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수질 모니터링, 생태계 관찰, 시민 교육, 불법 행위 신고. 정말 다양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김성호 회장님이 환한 표정을 지으시며 답하셨어요. 3년 전 처음 쉬리를 발견했을 때요.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우리가 20년간 지켜온 보람을 느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모든 사람이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요. 김성호 회장님과 함께 청계천을 다시 둘러보는데 정말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수생식물들도 우리가 직접 심은 거예요. 쉬리들이 숨을 곳이 있어야 하거든요. 정말 전문적이시네요. 20년간 공부하다 보니 어지간한 전문가 못지않아요. 오후에는 이현주 박사님과 함께 더 정밀한 조사를 해봤어요. 박사님, 외국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특별한 사례인가요? 물론이죠. 도심 하천에서 이런 수준의 생태계 복원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예요. 특히 시민 참여가 이 정도로 활발한 곳은 거의 없어요. 이현주 박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쉬리 서식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해요. 수질은 기본이고 수온도 적정해야 하고 서식지 환경도 자연스러워야 해요. 그런데 청계천이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된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의 보건 사업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결합된 결과예요. 박사님과 함께 수중 촬영을 하면서 더 많은 발견을 했어요. 저기 보이는 쉬리들, 정말 건강해 보이죠? 채색도 선명하고 움직임도 활발해요. 번식 활동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이 산란기예요. 운이 좋으면 산란 장면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봅니다. 오후 4시쯤에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쉬리 암컷이 바위 틈에 알을 낳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거든요. 박사님, 이거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세계 최초로 도심 하천에서 쉬리 산란을 촬영한 거예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날 저녁 런던에 세 번째 보고를 보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보호 활동 영상과 함께 쉬리 산란 장면을 첨부했습니다. 톰, 이건 정말 특별한 이야기야. 시민들이 30년간 지켜온 결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며칠 후 런던에서 온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톰 워커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레이몬드,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프로듀서 제니퍼 스미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의심스럽더라고요. 레이몬드, 혹시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특별한 협조를 받고 있는 건 아냐? 너무 완벽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편집장 톰 워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레이몬드, 2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이어야 해. 톰,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곳이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이현주 박사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혹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동료들이 모두 의심하고 있어요. PD님, 과학은 때로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데이터와 사실이에요.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현주 박사님의 격려가 조금 힘이 되었지만 현실적인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BBC 자연 다큐멘터리 부서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레이몬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 너무 위험 부담이 커 보여. 부서장님, 하지만 정말 특별한 발견이에요. 그래도 신중해야 해. 만약 과장된 보도라는 지적을 받으면 정말 위기감이 들었어요. 20년 경력에서 이런 압박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보는 쉬리들의 건강한 모습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이야기였거든요. 다섯째 날부터는 정말 과감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PD로서 단순한 관찰과 인터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청계천의 생태계와 시민의식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싶었어요. 런던 동료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건
20시간 연속 관찰이었어요. 새벽부터 자정까지 교대로 청계천을 지켜보면서 쉬리들의 행동 패턴과 시민들의 보호 활동을 기록해 보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현지 환경단체분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김성호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PD님, 저희도 궁금했어요. 쉬리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 청계천환경보호회 회원들이 교대로 관찰을 도와주셨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관찰을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쉬리들의 활동 패턴이 정말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는 주로 상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뜨면서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민들의 보호 활동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나오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시에 수질을 확인하시는 최영희 아주머니, 8시에 청소를 하시는 김민수 씨. 모든 분들이 정말 정확한 시간에 나와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실험은 수질 변화 측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2시간마다 같은 지점에서 수질을 측정해봤는데 정말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현주 박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도심 하천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하천 자체의 자정 능력이 결합된 결과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쉬리들의 먹이 활동을 관찰해봤어요. 수중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촬영했는데 정말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쉬리들이 청계천에 서식하는 작은 곤충이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모습을 선명하게 포착했어요. 박사님, 이게 정말 자연적인 먹이 사슬인가요? 맞아요. 인공적으로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연 생태계가 복원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현주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과의 심층 인터뷰였어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직업별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모든 분들이 쉬리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어요. 60대 상인 이만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이 쉬리들이 돌아온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알아. 내가 어렸을 때는 한강에서도 쉬리를 볼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사라졌거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30대 직장인 김영미 씨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출근길에 보는데 정말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쉬리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도 쉬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박지훈 군의 말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쉬리가 우리 동네에 산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중에 커서도 쉬리들을 지킬 거예요. 어린아이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었어요. 김성호 회장님이 주관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쉬리와 청계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보호가 가능해요. 교육 내용도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쉬리의 생태적 특성, 서식지 요구 조건, 보호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참여하신 시민들도 정말 열심히 듣고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이런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한 달에 2번씩 해요. 매번 40명 정도 참여하세요. 저녁에는 야간 순찰에도 참여해봤어요. 청계천의 밤시간 관리도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순찰을 돌면서 불법 낚시나 환경 파괴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쉬리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켜야 해요. 야간 순찰대장 오현수 씨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런던에 네 번째 보고를 보냈어요. 20시간 관찰 결과와 함께 시민들의 체계적인 보호 활동을 담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톰, 이건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운동이야. 30년간 지속되어 온 결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며칠 후 런던에서 온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톰 워커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더욱 차가웠습니다. 레이몬드,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혹시 우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 아닐까?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카메라맨 스티브 존슨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의심스럽더라고요. 레이몬드, 혹시 한국에서 너를 위해 특별한 쇼를 준비한 건 아냐? 너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편집장 톰 워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레이몬드, 20년 경력에 걸맞지 않게 주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했잖아. 톰,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어. 그래도 너무 감정에 치우친 것 같아. 가장 큰 타격은 부서장 마이클 데이비스로부터 온 경고였어요. 레이몬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여. BBC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서장님,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 보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날 밤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너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매일 보는 쉬리들의 건강한 모습과 시민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생각하면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세상에 알려져야 할 특별한 이야기였거든요. 여섯째 날, 정말 기적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현주 박사님과 함께 새벽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쉬리들의 집단 산란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수중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는 수십 마리의 쉬리가 동시에 산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겼어요. 세계 최초로 도심 하천에서 쉬리의 대규모 번식 활동을 기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건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현주 박사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이 정도 규모의 집단 산란은 완전히 건강한 생태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청계천이 쉬리들에게 완벽한 서식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런던 본부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부서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레이몬드, 이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해야겠어. BBC 경영진에서 우려를 표명했어. 부서장님, 하지만 방금 세계 최초 장면을 촬영했어요. 그게 문제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사적인 발견을 한 바로 그날 이런 소식을 듣다니. 부서장님, 모든 데이터가 진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레이몬드, 미안하지만 경영진 결정이야. 만약 과장 보도라는 비판을 받으면 BBC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거야. 20년 경력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편집장 톰 워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차가웠어요. 레이몬드, 미안하지만 내가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장 믿었던 동료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레이몬드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2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주관적인 접근이야.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수잔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연락받았어. 당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하던데.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냐? 수잔,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한 거야. 여보, 아들도 걱정하고 있어. 아빠가 너무 변했다고 해. 아들 데이비드로부터도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왔어요. 아빠, 정말 괜찮아?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가 이상한 다큐를 만든다고 하는데 빨리 돌아와줘. 가족까지 걱정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국제 다큐멘터리 협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레이몬드 클라크 PD의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제작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 주요 방송사들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프로젝트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디스커버리에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이현주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PD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PD님, 하지만 쉬리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주관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이현주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PD님, 과학자라면 자신이 본 것을 믿어야 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호 회장님도 찾아와 주셨어요. PD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가족까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증명해야죠. 쉬리들이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청계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PD님, 내일 서울시에서 청계천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참석하시겠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쉬리 서식 현황과 시민 참여 성과에 대한 공식 발표예요. 정말 뜻밖의 기회였어요. 서울시의 공식 발표라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발표 내용이 제가 관찰한 것과 다르다면 더 큰 곤란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발표회에 참석했어요. 서울시 환경국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청계천 쉬리 서식 개체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으며 자연 번식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체계적 관리의 결과다. 발표된 데이터들이 제가 관찰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수질 지표, 개체수 변화, 번식 성공률. 모든 것이 제가 촬영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안도감과 함께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런던 본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도 톰 워커의 답변은 시큰둥했습니다. 정부 발표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여. 정말 답답했어요. 그날 밤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외국 방송사 제작진들을 만난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톰 존슨 감독과 디스커버리의 사라 윌슨 프로듀서였습니다. 혹시 청계천 다큐 제작하시는 레이몬드 클라크 PD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PD님 소문 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톰 존슨 감독이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어떤 어려움인가요? 본부에서 믿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해서. 그럼 더욱 좋은 기회네요. 저희와 함께 합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합작 다큐멘터리요? 네, 새 방송사가 공동으로 청계천 생태계를 실시간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이나 연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실시간 중계라면 어떤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일 돌아가야 해요. 그럼 더욱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마지막 날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 보는 거죠. 사라 윌슨 프로듀서의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런던에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해도 될까? 20시간 실시간 중계는 어떨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와 함께 청계천을 완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톰 워커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실패하면 사표각서를 써놔야 해. 일곱째 날,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런던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부서장 마이클 데이비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는데 목소리가 정말 엄했습니다. 레이몬드, BBC 경영진에서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 중단을 지시했어. 더 이상 개인적인 프로젝트는 불허한다. 부서장님, 하지만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레이몬드, 이해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쉬리들의 집단 산란을 촬영한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니. 부서장님, 그럼 실시간 중계는 어떨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디스커버리가 공동으로 제작하겠다고 해요. 실시간 중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면 BBC 명예에 치명타가 될 거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자 협회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온 거예요. 레이몬드 클라크 PD의 청계천 프로젝트에 대해 긴급 검토가 필요하다. 과학적 검증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다수의 제보가 있었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편집장 톰 워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레이몬드, 미안하지만 내가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아. 2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가장 친한 동료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프로듀서 제니퍼 스미스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레이몬드,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냐?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착각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 전문성과 인격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내 수잔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 친구들이 아빠가 이상한 다큐를 만든다고 하면서. 수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정말 중요한 발견이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아들 데이비드로부터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정말 그만해줘.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아빠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 너무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까지 힘들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주요 학술지들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에서 기사 게재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보가 왔고 사이언스 다큐멘터리 저널에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어요. 20년 PD 인생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레이몬드 클라크 PD의 출품작을 일시 보류한다. 제작 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이현주 박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PD님,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피디님, 하지만 쉬리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이현주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디님, 과학자라면 자신이 본 것을 믿어야 해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김성호 회장님도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피디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30년간 지켜온 노력이 헛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욱 증명해야죠. 쉬리들이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때 정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톰 존슨 감독이 긴급 연락을 해온 거예요. 레이몬드,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 들었어. 그럼 더욱 좋은 기회가 아닐까? 무슨 말씀이세요? 실시간 중계를 더 대규모로 해보는 거야. 어떻게요?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BBC까지 참여해서 전 세계 동시 생중계를 하는 거야. 청계천 쉬리 서식지의 하루를 완전히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전 세계 방송사들이 참여한다면 그 어떤 조작 의혹도 불식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잖아. PD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들이 진짜라면 분명히 놀라운 장면들이 나올 거야. 톰 존슨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용기를 주었어요. 사라 윌슨 프로듀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레이몬드,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실험이 될 거야. 실시간 중계로 환경 다큐를 만드는 건 전례가 없어.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도 도전해볼 가치는 있잖아.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어. 그날 밤 런던에 마지막 제안을 했어요. 마이클, 정말 마지막 기회로 20시간 실시간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 방송사가 참여하는 완전 투명한 방송이에요. 마이클 데이비스 부서장이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이야. 만약 실패하면 사표각서를 써놔야 해.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제 다큐멘터리 제작자 인생을 걸고 하는 승부였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겠지만 실패하면 정말로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수잔, 데이비드, 하루만 더 기다려줘. 내일 모든 게 결정될 거야. 여보,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아빠, 제발 성공해줘. 더 이상 창피당하기 싫어. 가족의 마지막 믿음을 받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김성호 회장님과 환경단체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피디님, 내일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쉬리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본 쉬리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현주 박사님도 밤늦게까지 함께 준비해 주었어요. 피디님, 내일 정말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쉬리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분명히 보여줄 거예요. 다음 날 새벽부터 전 세계 방송팀들이 청계천에 집결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BBC. 정말 대규모 촬영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다큐멘터리 제작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하는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마침내 운명의 24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정각,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BBC가 공동으로 기획한 청계천 쉬리 서식지 24시간 생중계가 전 세계 동시 방송으로 시작된 거예요. 톰 존슨 감독, 사라 윌슨 프로듀서와 함께 각자 다른 구간을 맡아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BBC 자연 다큐멘터리 팀 레이몬드 클라크입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서울 청계천에 서식하는 쉬리들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작도 연출도 없는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말이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첫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 한 시간은 정말 조용했어요. 새벽 시간이라 쉬리들도 바위 틈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실패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새벽 7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평소와 같이 나와서 청계천 청소를 시작하시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쉬리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청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부터 시작해서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도 쉬리들이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시더라고요.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자연스럽다. 할아버지가 물고기들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 이게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가?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 5만 명에서 시작해서 30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전 8시경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최영희 아주머니가 나와서 수질 검사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던 쉬리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와서 헤엄치더라고요. 이건 정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톰, 시청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어. 톰 존슨 감독이 흥분해서 알려줬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천 생태 생방송이 전 세계 50만 명이 지켜보고 있다니. 그리고 댓글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언어로 감동의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오전 9시경에는 더욱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민수 씨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와서 환경 교육을 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쉬리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마치 사람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몬드, 시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어. 사라 윌슨 프로듀서가 놀라며 알려줬어요. 전 세계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청계천을 지켜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전 세계 각국의 해양학자들과 환경학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오쯤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런던 자연사 박물관장이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다가 직접 전화를 해온 거예요. 클라크 PD, 정말 놀라운 방송이군요. 우리 박물관에서도 이런 도심 생태계 연구를 시작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직접적인 관심 표명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비 때문에 방송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감동적인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산을 들고 나와서 청계천 수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배수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김성호 회장님을 비롯한 환경단체 분들이 비를 맞으면서도 하천 보호에 나서시는 모습이었어요. 쉬리들이 깨끗한 물에서 살 수 있도록 지켜야죠. 회장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사라, 시청자 200만 명 돌파. 사라 윌슨이 또다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역사상 최고의 환경 생방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오후 2시경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파리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생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의 청계천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나의 생방송이 전 세계 도시 정책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오후 3시경,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이현주 박사님이 나와서 쉬리들의 안전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비에 젖으면서도 쉬리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때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집중호우 속에서도 쉬리들이 전혀 숨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헤엄치기 시작한 거예요. 깨끗한 빗물이 유입되면서 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이 댓글창에 감탄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톰, 시청자 300만 명 돌파. 톰 존슨이 다시 한번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이미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를 기록한 환경 다큐멘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런던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부서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레이몬드, 정말 대단해. 전 세계가 내 방송에 주목하고 있어. BBC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걸 잃을 뻔했는데 오후 5시경에는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을 목격했어요. 비가 그치고 나서 무지개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 아래에서 쉬리들이 집단으로 유영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거였어요. 정말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녁 6시경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 센트럴파크 관리사무소에서 청계천 모델을 참고한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베를린, 도쿄에서도 비슷한 발표들이 이어졌어요. 하나의 생방송이 전 세계 환경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밤 8시경 조명이 켜지면서 청계천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쉬리들도 야간 활동 모드로 바뀌었고 시민들도 조용히 야경을 즐기면서 쉬리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모습. 모든 게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자정이 되어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야간 순찰을 도는 시민들, 밤에도 안전하게 서식하는 쉬리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야간에도 수질 관리를 하시는 시민들의 모습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새벽 2시, 가장 조용한 시간에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민이 조용히 하천 주변에 작은 안내판을 설치해주고 가는 거예요. 쉬리 서식지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이 댓글창에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새벽 5시에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성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새벽 청소를 하는 거예요. 쉬리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모습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6시, 정확히 20시간 만에 생방송이 끝났어요. 여러분, 20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청계천 쉬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연출도 없고 가짜도 없는 순수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총 시청자 수가 4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과 함께 청계천 생태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하나의 생방송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24시간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우선 런던 본부에서 축하 전화가 쏟아졌어요. 마이클 데이비스 부서장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레이몬드, 정말 대단해. BBC 역사상 이런 반응은 처음이야. 전 세계 언론이 이 생방송에 대해 보도하고 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한국 청계천, 전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했고 디스커버리는 도시 생태계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에서도 동양의 환경 기적, 청계천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세계 각국 정부와 도시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런던 시장이 다시 연락해와서 내년에 템즈강 생태 복원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파리, 베를린, 시드니, 심지어 뉴욕시에서까지 비슷한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레이몬드, 넌 이제 국제적인 환경 다큐멘터리 전문가야. 동료 톰 워커가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조였어요. 미안해. 내가 맞았어. 정말 놀라운 곳이었구나.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저를 의심했던 모든 동료들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즉시 청계천 쉬리 생태계 다큐라는 제목의 특별 프로그램 제작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수석 환경 다큐멘터리 PD로 승진 제안을 해왔습니다. 레이몬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환경부 데스크를 차려보자. 예산은 걱정하지 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청계천에서 정말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신 거예요. 김성호 회장님, 박영수 할아버지, 이현주 박사님. 모든 분들이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PD님, 우리 쉬리들을 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김성호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구나.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현상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젊은이,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지? 그때는 그냥 외국 기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네. 할아버지, 그때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이현주 박사님도 연구진들과 함께 와서 인사해 주었습니다. 레이몬드 PD님 덕분에 우리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사님이 있어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연구해 주세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UN 환경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홍보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와서 청계천 모델을 강의해달라는 요청.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일주일 전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뿌듯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클라크 PD, 청계천 생방송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만 계속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청계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느 도시든 청계천처럼 변할 수 있을 거예요. BBC에서는 영웅 대접을 해주었어요. 레이몬드, 축하해. 환경 다큐멘터리부에서 부장으로 승진이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청계천 특별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 팀까지 구성해 주었습니다. 특별 다큐멘터리 청계천의 기적은 석 달 동안 제작되었어요. 그리고 완성작이 나오자마자 에미상 자연 다큐멘터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결국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각국에서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들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정말로 템즈강 생태 관찰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파리에서는 센강 시민 참여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베를린, 시드니, 심지어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청계천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각국의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을 오가며 청계천 모델의 적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었지만 핵심 원리는 어디나 통했어요. 시민 참여, 환경 보호 의식, 상호 배려.
1년 후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런던 템즈강에서 제가 자문한 시민 참여 수질 보호 프로그램이 대성공을 거뒀다는 거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보호대를 조직했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런던에 사는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클라크 PD님, 저는 50년 동안 런던에 살았지만 템즈강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고기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자와 함께 안전하게 하천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청계천에서 저를 도와주신 박영수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봉사와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말씀이 그 작은 실천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구나 싶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도시에서도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계천 생태 모델이라는 용어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보건 용어가 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는 정말 뜻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청계천 홍보대사로 위촉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열릴 세계 청계천 환경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환경 관계자들이 모여서 청계천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청계천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을 갖고 갔던 그 작은 하천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감동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도요. 며칠 전에는 런던 템즈강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영국 할머니가 길을 잃은 관광객을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순간 청계천에서 저를 도와주신 시민들이 생각났어요. 친절과 배려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도 들었어요. 청계천 쉬리 개체수가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는 거였어요. 이현주 박사님이 직접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건강한 쉬리들이 무리를 이루어 헤엄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완전한 성공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지키는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지켜나가려는 의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정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환경 복원을 만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청계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모든 도시가 청계천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곳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 어디든 박영수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꿈꿉니다.